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복입니다. 불교 공부. 불교 공부는 부처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버드 대학이나 뭐 서울대나 여기 나오는 것보다 이 불교를 공부해서 이 불교를 마스터하면은 부처가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왜?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 불교 공부는 안 됩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되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오늘 배울 마반야 바람일다, 이거를 자기 마음에서 꺼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부처의 마음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마음의 인식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하고 번역을 보시면 마반야 바람일다예요. 마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 단어씩 살펴보면 마라고 하는 거는 크고 많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 마라고 하는 거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뭐 많고 또 어느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비교를 초월한다,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반야바람일다죠.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번역을 하면 지혜의 완성,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왜 범어 그대로 뒀겠습니까? 범어 그대로 둔 이유가 있거든요. 설명해도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인도말 그대로 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완성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차별과 평등을 완성한 거, 그리고 중도입니다. 차별은 너나의 다른 점, 또 평등은 너나가 같은 점.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일상 행동에서 보면 좋은 거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건 차별인데 다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람일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실천으로 관계해서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마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마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어떤 일도 관계없이 불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또 다 이 마반야바람일다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보살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심경이라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고, 또 마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경이 600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다, 그런 것이 적혀 있는 것이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마반야바람일다 심경은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관자재보살인데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관자재보살은 이 법신불이거든요. 근데 보살의 이름을 취해서 나온 거는 이 마반야바람일다라는 거는 보살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문영각은, 성문은 사성제 8정도고 영각은 12년이잖아요. 수행하는 게. 근데 그거는 자기가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끝납니다. 근데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관계 속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문영각은 혼자 머리를 사유해서 깨닫는 거고, 보살은 결국 관계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서로 남하고 같이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상도 이렇고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를 어머니로 하고 방편을 아버지로 한다. 이 지도는 반야바람일에
중국말 번역이거든요. 지혜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어머니라 하고 방편을 아버지라 한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왜 반야바라밀이 어머니고 왜 방편이 아버지겠어요?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격하고 세력이 있습니다. 방편은 결국은 뭐예요? 엄격한 부분 또 세력이 있는 부분이 없으면 방편을 구사할 수 없는 거예요. 방편은 그냥 무조건 맞춰주는 게 방편이 아닙니다. 방편은 상대의 입장에, 상대의 능력에, 상대의 조건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도깨비면 도깨비 얼굴을 나타내고 상대가 지옥이면 지옥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천석에 보면은 그 신묘장어 대단에 보면 관세음보살의 덕이 그 12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관세음보살 목에는 푸른 반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동령의 독을 빨아들일 때 독이 너무 세서 목에 푸른 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어느 하나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게 방편입니다. 근데 방편을 구사하기에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 자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론격인 25글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교로운 계공도 일체고해. 여기서 주인공은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대에서 설명을 하는데 행심반야바라밀다시예요. 수로가 앞에 나오죠. 행한다. 뭐를?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예요. 영어 문장처럼 수로가 앞에 오죠. 근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우리 경 제목에서 마반야바라밀다하고 같은 겁니다. 뜻이. 결국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 마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맨 마지막 지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결국은 육바라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심자가 아니라 이런 완숙자예요. 말하자면 베테랑급이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하루 이틀 육바라밀을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육바라밀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것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거기서 알아차린 것, 깨달은 게 뭐냐면 오온이 공하다는 거. 조견오온 계공. 오온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입니다. 사물입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시간에 이거는 오온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또 삼과도 배울 거고, 육군 6경 12처, 또 18개, 이걸 배울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인식 세계. 결국 관자재보살이나 마반야바라밀이나 오온 계공이나 같은 거죠. 자, 그때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예요? 도일체 고액입니다. 모든 문제거리, 모든 마음의 갈등, 마음의 우라, 마음의 번민 걱정,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이 해결된 거지 나타난 현상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불교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임사카라고 하는 미남자가 있었습니다. 외도 수행했는데 스승의 부인이 아임사카가 미남자니까 미남을 꼬시려고 유혹을 했죠. 근데 아임사카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스승의 부인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자는 참 어떻게 보면 남자도 그렇지만 요물입니다. 요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거꾸로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당신 제자 아임사카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거꾸로 자기가 유혹하다가 거절당해나서 부끄러운 거 가지고. 그 스승도 엄청 바보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임사카에게 하나의 과제를 줍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말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무슨 과제? 사람 100명을 죽여라. 그리고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라. 손가락 잘라서 새끼 손가락.
그 아임 사카는 그 스승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스승이 그러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이런 식이죠. 그 아임 사카는 그걸 실행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99명까지 죽였죠.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을 알고 부처님이 나타난 거죠. 아임 사카가 죽이려 할 때 부처님이 위실력에 감복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수행 과제 중에 하나가 건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아임 사카가 살인자로 소명이 났어요. 살인귀죠. 근데 건식을 나가니까 뭘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살인마 왔다 하고 돌 던지고 몽둥이를 치고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행을 했죠. 한 달, 두 달. 도저히 이제 아임 사카가 참을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죠. 부처님 도저히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대단하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신 분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산에서 저질렀는데 서울로 보내면 서울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가 지은 것을 그대가 받아라. 결국 뭐라고 했냐면 참아라 했습니다. 참아라.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열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아임 사카가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앙굴리는 손가락, 마라는 그 뭐 화만, 목걸이. 그 앙굴리마라는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거는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공이에요.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지 않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어떤 형태로도 받게 돼 있거든요. 첫째는 자기 마음에서 받아요. 자기 마음에서 자격지심, 그리고 원망, 그리고 그 곤조, 오기, 분노, 우라, 이런 것이 그냥 작용을 하게 되면 청정한 정신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자기 마음이 미쳐 있는데 청정한 정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이 되면 공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이것이 아니다 할 때 공이 돼 버리잖아요.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미쳐 날뛰는 그런 마음이 이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돼 버리죠. 마음이 없어지죠. 우라가. 그럼 결국 공이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숨어있던 청정한 마음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 그거의 관계를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사립자, 왜냐하면 사리불이 지혜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리자에게 얘기하면 알아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대상을 선택했겠죠. 근데 구마라집이라 하는 삼장법서는 사리불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리푸트라, 원어는 사리푸트라인데 그걸 이제 중국말로 음표문자로 바꾸면 사리불이거든요. 근데 사리푸트라를 또 음력, 훈역으로 번역하면 사리자예요. 사리는 독수리라고 하고 신령스러운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자는 아들 자예요. 그 사리의 아들, 사리는 그 엄마의 성이고 푸트라는 아들 자자야. 그러니까 사리푸트라, 사리불을 한 거는 이제 음력, 훈역 같이 한 거고, 사리자는, 사리불은 그냥 음력 그대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과 사리자는 같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공하고 색은 동시, 표리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색이 나오면 공이 숨고, 공이 나오면 색이 숨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양면성을 다 봐요. 색하고 공하고 같이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연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색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생기기에는 수없이 많은 인연이 갖춰져 있죠. 또 시간이 또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 하나가 지금 여기에 결과물로서 생기기에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마이크라고 하는 결과물이 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색과 공은 같다는 거예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 속에 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마이크가 또 마이크라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색을 주어졌지만 이 마이크 용도를 흉기로 쓸 수 있잖아요. 막대기로. 때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가 마이크이기도 하지만 마이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 견해입니다. 그죠? 마이크는 색이죠. 마이크 아니다. 공이죠. 이 두 면으로 봐야 돼. 사람도 좋은 면, 나쁜 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이 사람 좋은 점이 이 점이요. 나쁜 점이 이 점이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좋은 점이라도 이거를 적재에 쓰면 좋은 점이 살고 이거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그때 그 상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잘못 쓰면 이게 나쁜 점이 돼버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잘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요. 결국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색이 공과 같다는 얘기예요. 반야 사상에 보면 반야즉비의 논리가 있습니다. 반야즉비, 즉비는 즉은 함께하다, 비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반야 사상이에요. 그 공식이 A는 A가 아니다. 그런데도 A다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색불이공, A는 A가 아니죠. 근데 A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색이 공에 같습니까? 이 마이크가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지. 근데 마이크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모순된 그런 논리를 잘 아셔야지만이 공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얼음을 예를 들면 됩니다. 얼음 색이죠. 근데 얼음이 물로 변하면 얼음과 물은 다르죠. 고체 액체잖아요. 근데 고체 액체는 겉보기엔 다르고 또 형체도 다른데 같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그죠? 물로 얼음이 되고 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원소로 보면 H2O예요. 근데 그 안에 매개체가 뭐예요? 연이죠. 온도라고 연. 그러니까 얼음을 물러서 빨리 녹이려면 온도를 높은 온도를 주면 돼요. 또 뭐예요? 마이너스 온도를 주면 다시 얼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는 A가 아닌데 그런데 A다예요. 물과 얼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틀린데 근데 같아.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모으면, 공으로 돌리면 입장 폄하만 하지 말고 자기 중심에 상대 입장을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양쪽 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시색도 마찬가지예요. 4번 반복했죠. 왜 반복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다시 부연 설명하고 또 자세하게 또 힌트를 주고 설명하죠.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행시, 역부여시라는 거는 앞에는 색만 얘기했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의 색만 보고 걸리잖아요. 근데 걸릴 때 내가 왜 걸렸지? 그럼 걸린다는 건 결국 나하고 상대하고 서로 이분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일어나시키면 공이 되잖아요. 입장을 내려놓고 서로 입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 좀 양보하면 공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평등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냥 공과 색은 같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중론에 있어서는 모든 걸 이렇게 중도로서 결론을 짓거든요.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전기 에너지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 전기, 이 형광등이 빛으로 나타나기에는 이 근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를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이 형광등을 만들어서 빛을 내게 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근원 에너지는 공이고, 이 빛으로 나오는 형광등은 색이잖아요. 결국 공과 색은 같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공과 색은 같은데 결국 빛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에는 공과 색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렸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의 인연이 끊어지면 빛이 안 나오죠.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천태교학에 보면 삼재 법문이 있어요. 삼관, 공과중, 공관, 가관, 중관 이렇게 해서 이런 중론에서 다 딴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중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도는 아시다시피 어느 점이 없어요. 어디가 중도가 될지 그거는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맞춰줘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중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도를 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가 중도점이야? 지금 것은 어디가 중도점이에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잘 공부했어. 맞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마음 열 때까지. 그러면 중도는 어디야? 0에서 10으로 본다면 극단이지. 그죠? 지형모살 맞죠? 기다리는 거 극단이지? 맞죠? 그러니까 중도는 극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상대에게 맞추는 극단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맞추는 극단이 될 수 있어. 중도는 이게 결국 뭐예요? 엄격한 거 또 사랑한 거 극단이 중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5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고. 이게 보이는 건 쉬워요. 이게 보이는 건 보세요. 금방 쉽죠? 이쪽이 좀 무거우니까. 그래도 보세요. 중도 하기 쉽죠?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그죠? 하죠? 근데 인간을 보이지 않는 마음은 중도 맞추기 어려워요. 그 때문에 대화를 하면 중도 되기가 쉬운데, 대화가 안 되면 중도는 없습니다. 극단이에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 열기를. 또 콜라병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주시공 공주시색 이거는 수상행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마이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마이크를 써야지 하면은 결국 내 마음이죠. 이걸로 내가 저 미운 저거를 갖다 대가리 한번 때려야겠다 하면 뭐예요? 이거 내가 수상행식이잖아. 마음이잖아. 마음이 작용이고 또 때리면 뭐예요? 행위죠. 그리고 이건 참 마이크로도 쓰지만 이거 진짜 사람 때리니까 혹이 났구나. 야, 그 신기로 써야 됐네. 마이크 갖고 다니면서 내가 미운에 한번
뒤통수 때려버려야겠다 할 수도 있죠. 결국 업이라는 거, 그게. 색수상 행식이 결국은 하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틀려. 색수상 행식이.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상대하고 관계할 때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찾고 상대에게 찾고 또 내용을 보고 이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점, 차별점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평등점이죠. 색은 차별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평등 차별에 이 무게를 놓고 어떻게 중도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성이 없으면. 그 지혜는 결국 이성이 승화한 겁니다. 그 이성이 생기면 뭐죠? 지혜가 생기면 자비가 생겨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불쌍하다. 아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거기서 방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결국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어느 경전에 써있지 않은데, 주석서에 써있지 않은데, 제 나름대로.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우파야의 번역이거든요. 우파야. 그런 진리에 진실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입니다. 진리에 다가간다는 건 진실이지, 진실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방편은 거짓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려고 컨닝하고 이렇게 뭐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방편이 아닌 거예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됐다는 그런 방법론을 서울대 합격이란 진실에 닿기 위한 방법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편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네, 세상에서 거짓도 방편이란 말에 걸려가지고 말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방편이 없으면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죠. 우리가 몇 년 공부했습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뭔가 좋은데 재미없어요. 뭔가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부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인연 있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성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인연이 또 새로 구축이 돼요. 왜? 공이니까. 우리 마음이 비워지니까. 아니 공부로 하나 되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잖아.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그 우리 에너지가 너무 크면은 주위에 빛이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 부처님 후광처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즐기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르죠. 사리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여기 또 사리자를 부르는데 시제법공상이에요. 제법공상입니다. 제법실상이나 제법공상이나 같은 말인데 모든 거는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게 좋다고 나오는 겁니다. 제법실상은 100점이고 제법공상은 0점입니다. 근데 결국 뭐야? 모든 게 100점이고 모든 게 0점이면 평등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제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화내는 마음도 나오고 웃는 마음도 나오는 겁니다. 웃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화내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내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뭐예요? 용납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화만 나니까. 근데 화내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공이 됐을 때 거기서 다른 마음이 나오죠. 그죠? 그 때문에 항상 보면 모든 게 공하고 색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쓰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색에만 집착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어. 결국 색이잖아요. 그는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색에만 머물러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거는 결국 집착이 없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돼. 아까 화냈어. 끝내버리는 거야. 아까 화냈을 뿐이야. 지금 화 안 났어. 아까는 화냈는데 그건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화냈어. 상대 입장 생각하니까 내가 화낸 게 부끄러워. 상대 입장 생각 못했으니까. 내가 착각한 것 같아. 내가 지레짐작한 것 같아. 근데 지레짐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상대의 마음은 안 그러는데 지 혼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며느리가 이제 뭐 집안일만 하고 어머니 잘 모시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늦을지 모르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시 아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걱정을 할까봐 저녁은 제가 들어와서 할 거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수다 떨어야 되잖아요. 차도 먹고. 그러면 좀 늦었어요. 근데 그 밥솥에서 칙칙폭폭 밥을 데워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밥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때 그 순간 딱 지레짐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아까 밥을 해놓지 말라고 그렇게 눈에 부탁을 했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했다는 건 결국 나를 무시했다는 거? 저번에 보니까 우리 자식한테도 조금 지나친 참견을 하고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랬단 말이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지레짐작이잖아요. 시어머니 분명히 며느리에서 했을 걸 말입니다. 근데 며느리는 보세요. 그 하나의 색만 보고 공으로 돌리지 못하고 색 그대로를 그대로 좋게 어머니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레짐작으로 오해하니까 이제 눈이 찌그러지고 표정이 또 이그러지고 또 말이 또 격해지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봐. 내가 지를 위해서 해줬는데 또 이런 소리야.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또 날 무시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을 찾아야죠. 공을 찾는 건 결국 상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하나의 사문에서 보고 이거를 좋게 중도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래요. 육바람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제법 공상이라는 거는 모든 게 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색이라는 거는 보세요. 시간적인 연기, 공간적인 연기를 통해서 색으로 나갔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생긴 건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구성됐을 때 생긴 거지. 그래서 중론에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내 탓만 아니고 상대 탓도 아니고 가치 탓도 아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죠. 왜? 상대가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 탓도 되잖아요. 내 탓도 되지만. 근데 또 상대 탓도 아니에요. 상대 탓도 되지만 내가 거기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또 가치 탓도 아니에요. 두 명의 탓도 아니라는, 인연 탓도 아니라는 거야. 왜? 서로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거든요, 뒤에. 그죠? 남편하고의 관계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있을 거. 그러니까는 내 탓도 아니야, 당신 탓도 아니야, 둘 다 탓도 아니야. 결국 뭘 봐야 되겠어요? 공이라는 거죠. 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자 하는 게 바로 중론이에요.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근데 다 남에게 전가시키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법 공상에 대해서 이제 육불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중론은 8불이 나와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세상에는 생멸이에요. 생기고 없어지죠.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불구부정. 이 세상은 깨끗한 거 더러운 게 있죠. 이 세상에는 늙고 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초월하라 그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좋게 보고 좋은 것은 더 조심해서 살펴봐라 그겁니다.
좋은 걸 좋게만 보지 말고 좋은 것도 나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회남자에 나오잖아요. 인간 만사 세옹지만 하고.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같이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깨달음의 찬스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때는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뭐죠? 낭떠러지 걸어가듯이 깨어있으라는 관계할 때. 자기 알을 품듯이 긴장하고 살라 그겁니다. 근데 그 긴장이 아닌 긴장인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무슨 긴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하는 것이 완숙되고 능숙해지면 뭐예요? 긴장하지 않아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긴장을 해도 긴장이 안 되잖아. 운전 못하는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어깨가 아프고 힘주니까. 그렇죠? 근데 능숙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것 속에 더러운 게 있고 더러운 것 속에 깨끗한 게 있고 결국은 자기 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관자재보살입니다. 보는 것이 자유자재입니다. 자기 입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 입장, 여러 입장, 부처님 입장, 진짜 모든 견해를 통해서 보는 게 바로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끝났죠?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 인식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또 재밌어요. 그때는 이제 프린트를 해드리고 하나씩 조금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오늘까지 배운 것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이니까, 부연 설명이니까 더 깊어질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